어디로 갈까요? 약간 갈팡질팡하는 게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돈의 흐름은 정말로 바람보다도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의 향방이나 아니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그런 단기 자금이 굉장히 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서민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 수시 입출금 통장을 가장 흔히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뭐 파킹 통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최근에 금리는 좀 어때요? 여기다 돈을 맡기면? 사실 파킹 통장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리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금리가 조금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인데요. 뭐 광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뭐 SC제일은행 최고 금리가 3.5% 정도에 달하고요. 네, 일반 시중은행인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약 3% 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1년 이상 묶어줘야 되는 그런 적금 상품이랑 이 파킹 통장의 금리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담감이 적은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이거 이제 은행들이 홍보할 때는 뭐 하루만 맡겨도 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맡기는 수시 입출금 통장도 금리가 꽤 괜찮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좀 내려오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1개월 만기 예금도 지난 5월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1개월 만기 예금이라는 게 예금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네, 의미가 없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상품들이 왜 생기냐. 1년 만기랑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어쨌거나 연 내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짧게 금리를 주는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로 해서 예금을 많이 받아 놓으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앞으로 금리 내려갈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장기간 고금리 드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짧게 1개월 동안 이렇게 이런 예금 상품들을 만들어 놓는 게 뭐 어차피 금리가 인하될 걸로 지금 고금리로 예금 상품이 늘어나 보면 그게 예대 마진 하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지금 빨리빨리 이제 회전할 수 있게끔 1개월짜리 단기 상품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은행이 자기네들의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고요. 네. 또 하나, 증권사 대표 상품 이제 CMA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CMA의 대부분 환매 조건부 채권 그 RP를 담는 그런 CMA가 거의 한 70% 이상 된다고 하고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가 좀 요즘 최근 주목하는 트렌드는요. 원래는 은행의 파킹 상품이 은행의 예금이 원래 더 많잖아요. 개념은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증권사에다가 예금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권사 예금 상품이 CMA예요. 근데 원래 이 CMA가 사실 더 잔고가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 들어서부터 이제 CMA에 더 많은 돈이 예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보면은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에 국내 CMA 기지가 3,042만 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말 계좌의 3,800개 비해서는 6개월 만에 이 계좌가 140만 개나 증가를 한 거죠. 3,800만 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6개월 만에 140만 개가 늘었다라는 거에 어떤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기 자금? 머무는 자금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더 큰 원인은 뭐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이나 뭐 금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CMA 통장의 최고 금리가 3.6% 정도거든요. 네. 그럼 0.1% 포인트예요. 근데 어떤 게 더 넣고 빼고 하기가 더 쉽냐라고 보면 뭐 CMA고, 그리고 내가 주식하고 싶은데 어디서 돈 빼기가 더 쉽냐라고 했을 때도 CMA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뭐 금리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CMA로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증권사에 따라서 CMA랑 그리고 주식 계좌랑 좀 나뉘어져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종합 계좌 형태로 묶여서 CMA 안에서 대기 자금으로 있다가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을 땐 또 그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CMA도 종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CMA가 이제 일단은 이제 CMA가 채권
증권에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여기다 이자를 주는 건데요. 여기 네. 보면은 크게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아까 말씀하신 RP형인데 이게 일단은 70%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바램 어음료,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원래 CMA는 예금적 보호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게 파킹 통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종금형 CMA가 나와서 예금적 보호처럼 이제 예금적 보호가 되는 거죠. 종합금융사 라이선스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종금형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제가 봤을 때 파킹 통장을 그리고 딱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예금적 네. 보호 금액. 근데 CMA 같은 경우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었을 때 뭐 매일 이자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이제 새로운 ETF들 많이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죠. 네. 파킹형 ETF도 나왔다고요? 사실 저도 요거를 좀 보면서 예. 굳이 이 파킹 통장으로 넣거나 안 그러면 CMA로 하면 되는데 예. 왜 이거를 이제 파킹형 ETF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주식과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ETF잖아요. 그렇죠. ETF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실시간으로 바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파킹을 하더니 안 그러면 뭐 CMA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킹형 ETF에다가 넣어놓으면 효과는 파킹 통장과 CMA랑 동일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똑같은 원리고 매일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장점이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식을 하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은행에다 제 돈을 이체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파킹형 ETF에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현금을 확보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CD형, 네, 양도성 예금 증서에 따라서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KOFR형,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KOFR, 요 금리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SOFR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무위험 네, 지표 금리에 따라 주는 건데, SO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가 높습니다. 5.31. 오. 네, 근데 요건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환율 요소가 좀 갈 수 있다. 환차 이익을 얻거나 환차 손을 볼 수도 네. 있는. 그래서 현재 금리를 보면은요, 조금 더 높은 게 이제 CD 금리. CD형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FRF, 국내에서 보면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SOFR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파킹형 ETF에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요즘에 보니까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파킹형 ETF를 계속 그렇게 새롭게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자산 운용사들도 이 상품이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게 좀 파악이 됐으니까 새 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만약에 뭐 조금 더 편리하게 단기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파킹형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제가 CMA 종류에서 조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네네네.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게 연 3.6%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금자 보호를 제공하면 종금형 상품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0만 원 초과를 할 경우에만 이제 3.2%로 내려가는데 예치 금액의 연 3.6%를 주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55% 비슷하게 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도의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연 3%. 낮추는. 네네.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금리 변동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CMA 금리 상품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 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 CMA도 그렇고 좀 조건 부호가 있어가지고 이걸 항상 또 사람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뭐 50만 원으로 조건을 걸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가 훨씬 더 높기는 한 거죠. 아하, 요것도 네.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이것도 사실 원리는 동일한 건데요. 네. 이제 만기가 3개월 미만인 채권을 우리가 초단기 채권이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적격 등급, 그러니까 BBB 마이너스 이상의 투자라는 국공채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단기 채권이나 유동성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런 금리들은 조금은 더 금리가 높아서 연 3.67%. 네, 그 정도까지 최고 금리가 있기 때문에 초단기로 분류되는 거는 뭐 리스크가 조금 낮아지면서도 금리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네.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금리는 높은데 리스크는 낮아서. 네, 이런 것도 이용을 좀 많이 하신다. 또 퇴직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자산 비율이 70% 못 넘게 이렇게 제한이 네, 걸려져 맞아요. 있는데 네. 이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연금 투자 수요가 좀 있기는 있겠네요. 자, 오늘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단기 자금들의 흐름, 그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